자, 5회, 자, 21번부터 한번 간단히 보시면요. 이제 권리의 조사나 확인 쪽도 한 문제가 매년 나오게 되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설명 중에서 자,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자, 옳은 것만 하나 골라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해보실까요? 자,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매도 의뢰인 쪽에서 진정한 권리자의 여부인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옆에 보시면 자, 부동산 등기부 지금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용어가 달라졌고요. 자, 뒤에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건늙은 애들도 있으니까 사진으로 확인을 해야 되죠. 자, 뭐입니까? 주민등록증 그래야 맞습니다. 등기필 정보 그리고 주민등록증이지 여기는 등본이 아닙니다. 등본에 무슨 사진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소리입니다. 자, 뒤쪽에 주민등록 등본 때문에 전혀 엉뚱한 소리니까요. 얘도 X 맞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문제감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2번에 보실까요? 미성년자 후견인이 거래 당사자의 집에 놓이는 경우에 친족회의 동의 여부를 확인은 하여야 한다. 아주 좋은 문제 나왔습니다. 괜히 또 미성년자 후견인 그러면 뭐 친족회 동의 없이 바로 그냥 거래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후견인이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후견인 그랬을 때는 친족회, 가족회 동의 여부도 확인을 해야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2번이 아주 정확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요. 자, 임야의 매도인 쪽에서 우리 임야에다가 분묘를 설치를 한 후에 우리 매도인 쪽에서 자기 땅이니까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얘는 바로 양도했을 때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바로 20년 상관없습니다. 자, 분묘 이전에 대한 특약이 없이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 근데 분묘주권은 취득할 수 또 없다고 했습니다. 취득할 수 당연히 있습니다. 그입니다. 거기는 바로 20년 상관없이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도 엉뚱한 소리고요. 그 다음에 묘지는 학교나 사람이 있으면 더 떨어질 건데요.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300m 그래 놨습니다. 학교면 얼마라고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애들은 좋아할 건데 선생님이 저녁에 주무실 때 학교에서 주무실 때 무섭답니다. 500m 이내에는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도로철도 하천이 거기가 300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또 300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고 500 그래야 맞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개인묘지를 설치를 할 경우에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다. 합장도 20으로 한번 바꿔보더니 여기는 합장은 맞았고요. 근데 개인묘지 얼마입니까? 가족묘지가 그리고 종족묘지가 법인묘지가 집단적으로 들어오니까 30이 아니라 거기는 10이었었지. 여기는 30이라는 겁니다. 개인묘지는 30인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아주 괜찮은 문제니까요. 2번만 맞았고 나머지는 다 틀렸고 그다음 22번입니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가 나오죠. 부동산 거래 신고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허가 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괜찮을까요? 해야 됩니다. 국토법에는 의제 규정이 없답니다. 웬만한 것들은 의제 규정이 있는데 여기는 의제 규정이 없습니다. 자, 1번 보실까요? 토지거래가 구역 내에 허가 대상의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가를 받았을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면제된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 하면 60일 지나게 되면 500만 원 약 과태료짜리 아예 추가 선물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의제 규정 없으니까 허가도 받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별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번 엉뚱한 소리 그입니다. 22번 이제 1번이 엉뚱하고요. 그다음에 23번에서는 확인 설명서 꼭 주의하실까요? 어느 확인 설명서는 대상 물건의 표시는 나올 거고요. 대고는 나옵니다. 거래 관계도 나옵니다. 그리고 거치 다 나옵니다. 거래 이전 금액 취득 관련된 조세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 거래 관계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중개 보수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이목에 가면 공법부터 막 없어지고요. 막 있는 게 몇 개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23번 쪽에서 이제 확인 설명서 1은 주거용, 2는 비주거용, 세 번째는 토지, 네 번째는 한번 써봤으면 손이었겠다.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확인 설명서인데 근데 공통적인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첫 번째 대상 물건의 표시는 어느 확인 설명서는 다 나오겠죠. 권리관계도 다 나오겠죠. 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다 나옵니다. 자, 먼저 1번 맞았고요. 거취, 거래 전 금액 그리고 취득 관련된 조세도 어느 확인 설명서나 다 나와요. 나무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무도 취득은 세금 내라 고소리합니다.
2번 거리 이전 금액 맞았고요. 세 번째 토지 이용계 공법상 거래 규제 이용자 이런 것들은 나무에 가면 나무 투기 안 하니까 거기는 공법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3번이 정답입니다. 임목에는 없잖아요. 그입니다. 네 번째 취득 시 부담을 해야 될 조세 종류나 세율, 거치 어느 확인서면서는 다 거치는 거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개보수 실비의 금액이나 그 산출료 어느 확인서면서는 중개보수는 받잖아요. 여기입니다. 나오겠죠. 결국에는 3번이 안 나오죠. 그입니다. 그 다음 24번 쪽에서 이제 가로 안에 이렇게 들어갈 올바른 것은 뭐가 됩니까? 첫 번째가 이제 거주정보 사업자 지정이 나왔습니다. 누구 상호간 그입니다. 그럼 누가 지정할까요?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등록관청 S가 될 거고요. 다섯 번째 정보통신부 장관 천연용도한 소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니까는 3번 아니면 4번이겠다. 그리고 누구 상호간 그랬습니까? 우리 개업공연 중에서 상호간 그랬습니다. 중개 의뢰는 나오면 안 돼요. 자, 그입니다. 개업공연 중에서 그럼 이제 네 번째는 중개 의뢰는 아주 엉뚱하고요. 벌써 답은 두 개 보니까 3번이네. 그입니다. 거기다 이제 여기 이제 망은 여기에 거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바로 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자, 정보 공개를 유통을 촉진하고요. 그리고 뭐를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을 하기 위해서 뭐 그 정도는 편하게 봐도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자, 2번 쪽에서는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지정하니까요? 장관이 지정을 하니까 국토교통부 령에서 다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2번에 가로는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도 아니고 법은 뼈대만 만드니까 법도 아니고 국토교통부령 그래야 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자,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몇 명, 500명. 2,500이었다가 1,000으로 바뀌고 다시 1,000에서 5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입니까? 두 개. 각각 얼마고요? 30. 세 번째를 비워놓으면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30인이었습니다. 계산해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면은 600도 나오고 100도 나오고 20도 나오고 숫자를 잘 기억하시고 거기는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자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이제 한 명 정보처리 기사도 공인중개사도 한 명이고 네 번째는 그대로 거기입니다. 자, 결국에는 3번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25번 쪽에서 이제 각종 기간이 이렇게 나왔죠.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앞쪽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 등록 기준 검토해서 등록 처분을 하는데 며칠입니까? 얼마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까? 7일. 열흘이 아니라 일본은 벌써 10일 때문에 X입니다. 7일 그래야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아까도 봤었고요. 그리고 신고 필증 교부하고 나서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언제 꿈을 걸지 말고입니다. 지체 없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7일 그건 아니고입니다. 그게 사무소 처리가 되는 거 인전 신고가 처리가 되는 게 7일이고요. 여기는 지체 없이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도 7일 때문에 X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도 봤었죠. 정당한 사유 없이 얼마 동안 운영을 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를 할 수가 있는지 지정 주니까 할 생각이 없나 보네. 얼마입니까? 1년. 거운정 회의를 할 때도 1일 받고 그리고 3개월 그 다음에 1년도 받습니다. 30일 3월 그리고 1년을 받지 6개월은 안 받습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는 6개월 때문에 X입니다. 자, 네 번째 보시니까 3개월 초과해서 휴업을 했을 때 우리 개업공사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첨부를 해서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주 엉뚱한 소리죠.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지체 없이다 아닙니다. 하고자 할 때 먼저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4번도 X. 자, 5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개업공연사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를 해야 한다. 맞죠? 그리고 이제 비공개를 요청했으면 공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아주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에서 아까 우리 포상금 한번 봤었죠. 포상금은 무거운 죄의 둘 그리고 양도되어 거기가 국가가 제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등록증하고 자격증 그것만 신고하세요. 포상금 받으려면 아무나 신고하면 무고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해당되는 자를 박스에서 모두 걸으면 1번에 기업번에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떴다 반격입니다. 그거는 신고할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2개 이상도 아니고요. 이중소속도 절대 아닙니다. 금증이도 아닙니다. 유사명칭도 아니고 비밀준수도 아니고 그입니다.
결국 기업번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1번, 2번 벌써 틀렸고 그입니다. 다음 니은번에 거짓 들어가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을 때 무거운 줄 거기 들어갑니다. 여기는 포상금 받습니다. 청량줄에도 거짓 나왔고요. 여기는 들어갑니다. 네, 니은번 들어가고요. 그리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신 분 그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절대적으로 등록만 취소를 당해요. 요게입니다.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D급번 들어가면 안 되고요. 1번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시는 분 무등록 여기 있네요. 여기입니다. 2번은 무거운 줄에 들어갑니다. 결국엔 1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음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등록증도 들어갈 거고요. 양수 그리고 대여를 받은 자 그 사람도 신고를 해도 포상금 받습니다. 결국에는 니은번, 니을번, 미음번이네요.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것은 포상금 받을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해야지 취득했다는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15번의 금정에 투기를 조장하는 거, 뭐 매매 아니면 투기 조장 그런 것들도 다 금정이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니을번, 미음번 답은 4번 이렇게 고르셔야 됩니다. 26번은 4번이었습니다. 27번 별표 3개를 꼭 이러시고요. 중개 보수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1번 문제 아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먼저 보수 청구권은 개업공사의 중개 행위로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발생한다. 언제 발생합니까? 오자마자 중개계약 때 이미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거래계약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지 오자마자 발생합니다. 여기도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딱 맞을 것 같은데 오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번에 보실까요? 자,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동시에 매매를 했을 때 부속 토지는 토지가 이제 0.9까지 나오니까요. 주택 외에 중개 대상물로 구분해서 계산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는 따로 못 받고요. 토지는 주택을 따라가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의 수수료가 이제 중개 보수가 시도율 조례니까 막 0.6, 0.5, 0.4로 가니까 적게 주려고 여기는 토지는 주택 외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0.9를 어떻게 적용해 오게 됩니다. 2번 X. 자, 세 번째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그랬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의 주택인데요. 거기는 1천분의 9 그려놨습니다. 1천분의 8입니다. 여기는 주택 외에 임대차가 그렇지 0.9는 주택은 0.8이 최대입니다. 0.9 때문에 X였습니다. 9 때문에 X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에 정한다. 0.9 거기가 X 0.8이 여기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요. 실비 한도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에 의한다. 우리 실비도 다를 건 없습니다. 대행료 이런 것들은 시도의 조례에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네 번째가 맞는 질문 4번이 맞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동일한 중개사물에 관해서 중개보수 실비를 각각 청구를 할 수 없다. 중개보수하고 실비는 전혀 다른 성격이니까요. 당연히 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옹단 수료였습니다. 5번도 X. 결국에 이제 4번만 맞았습니다. 4번만 옵니다. 그 다음 28번 쪽에서 거래계약서 작성인데 여기도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28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의 표준서식을 정해서 이를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권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권장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아직도 서식은 없다고 했지.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뒤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 작성의 의무는 순수한 대필에 불과하므로 자, 뒤에 보시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의 허위 기재를 요청을 해서 그리고 이에 따라서 거래 금액을 실제화하고 다르게 기재하는 것은 무방하다. 아주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서비스는 맞기는 맞지만 만약에 거짓으로 금액을 기재했을 때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작성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자,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맞죠? 확인서면서 교불자 맞죠? 그 밖에 약정 내용 등을 기재를 하여야 한다. 건물 조교에 다 들어가네요. 답은 3번이네요.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네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는 토지나 건물의 교환 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 중개의뢰인 쪽에서 요청을 하면은 앞에도 나왔었고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계약서에 검인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은 예전에 있었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입니다. 거미는 니들이 알아서 받는 거고 부동산 거래 신고만 우리 개업공사가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4번 X. 5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 틀린 건 아니고요. 그랬더니 행정형벌을 아무리 봐도 유사명칭에도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무거운 줄에도 거래계약서 거짓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만 할 수 있는 거지 형벌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거래계약서가 형벌에 나오는지가입니다. 30년 째려봐도 안 나옵니다. 5번은 형벌에도 처한다. 거기 때문에 X. 그냥 행정처분만 당해요. 자기입니다. 자, 29번 쪽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또다시 나왔고요. 근데 여기는 설명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뭔가. 그리고 신고 대상에서도 주택법하고 정비법에서 취득한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신고 대상인데 다른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건축법이나 또는 도시개발법이나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그런 것들은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 토지하고 건축물은 들어가는데 교실입니다. 그리고 상가의 분양권은 당연히 아닐 거고요. 주택법하고 그리고 정비법이니까 그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은 그래놨고요. 자, 1번, 2번, 3번까지 쭉 보시고요. 근데 4번에 보실까요? 자금의 조달 계획과 주택거래 신고에서만 부동산 거래 신고 아닙니다. 그리고 6억을 초과했을 때만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실제 거래 금액이 입주계획은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이상 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6억을 초과했을 때 이렇게 심하게는 아직 안 냈지만 정말 이상은 또 이상한 문장입니다. 6억을 초과했을 때만 신고 대상이라는 겁니다. 거기 이상 때문에 X. 결국 29번은 4번은 X였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상 때문에 X입니다. 6억을 초과했을 때 6억까지는 아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 30번 쪽으로 한번 와보시면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요령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연결이 맞는지 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외부, 막 승강기 밖에서도 외부 거기니까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수, 승강기나 배수 당연히 연결이 맞죠. 거기 찾아보면 거기 나옵니다. 그입니다. 두 번째, 환경 조건, 일조 소음 진동. 옛날에는 비선호 시설이 환경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빼갔습니다. 환경 조건, 일조 소음 진동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는 안에 있는 것, 자료 요구할 것입니다. 두 번째, 2번도 맞았습니다. 자, 세 번째, 입주 조건은 대중교통 주차장, 학교 당연히 맞죠. 그래서 여기도 연결 맞습니다. 네 번째 보실까요?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냐 우리 근저당권이 공시가 안 됐을까요?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옆에 보시면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이나 정원수, 정원수, 붙박이장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데 여기에 실제 권리관계 근데 잘 주의하실 게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무슨 실제 권리관계입니까? 등기상 증명에서 안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존재한다. 그런 것들은 유치권, 그리고 점유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주택임차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이지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수지역권지계입니다. 우리 저당권하고 건저당권, 전세권은 소유권 외에다가 기재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이 바로 틀렸고요. 5번에 중개대상물의 표시는 위반 건축물에 해당 여부 맞고요. 위반 내용도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소지해지, 면적만 있는 게 아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도 맞는 소리인데 4번만 틀렸고요. 그 다음 이제 31번은 매수 신청 대리라고 있습니다.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자, 교육은 누가 받으러 갈까요? 등록은 어디다가 신청을 할까요? 등록증은 여기는 며칠 만에 14일 만에 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2만 원, 법인은 3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 5년, 사건 카드도 5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영수증이 있는데 교부하고 보존 안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 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개업공사는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직접 가야 될 것 같은데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출석하게 할 수가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대리가 됐었지, 대행이 됐었지. 여기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도, 사원도, 소속도, 실무교육을 전혀 안 받습니다. 어디는 경매는 대표자만 실무교육 받고요.
그리고 법원에도 대표자만 가게 돼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입니다. 5번이 X였습니다. 자, 32번 쪽에 중개하고 중개업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했었고요. 앞에도 유사하게 봤네요. 설명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4번까지 맞을 건데 5번으로 한번 알아보실까요? 여기 이제 앞에도 봤었죠.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업을 영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개인은 유효하므로 자, 뒤에 보셔야 됩니다. 자, 중개보수 지급 약정의 효력도 당연히 유효하다. 보수 달라는 것도 유효하다. 그게 유효하면 공부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입니다. 앞쪽에 유효는 맞았지만 뒤쪽에 중개보수 청구권만큼은 유효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거기는 당연히 무효죠. 그래서 뒤쪽에 유효 거기가 X 바로 5번이 X였습니다. 그 다음 33번 쪽에서 이제 2012년 현재 그리고 서울특별시 소재 그 주택에 관한 임대차 중개라고 있습니다.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1번은 이제 어렵지 않고 근데 2번 보시까요?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한테 양도가 됐습니다. 양도가 됐습니다. 대항력 있을 건데요. 그러면 임차 주택과 그리고 대지의 소유권자가 서로 다르게 됐을 때 우리 임차인은 대지에 그럼 땅 얘기하는 겁니다.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 땅에는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땅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했습니다. 우선 변제 왜 못 받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양도가 된다고 해도 경매가 된다고 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고 그 후에 건물이 건축됐을 때에는 토지에다가 침 더럽게 발라놨으니까 거기는 안 될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된다는 겁니다. 왜 토지에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왜 받을 수가 없습니까? X. 그래서 결국에는 2번이 틀렸네요.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34번에 공인중개사 제도가 나왔고요. 근데 설명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지금은 정책심의위원회 숫자도 많이 달라져서 우리 해설도 약간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이제는 7명 이상에서 11명 추가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7명 이상 행운의 숫자가 7명 그리고 11명 이내에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제2일 차관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끝에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가면은 거기 또 위원장은 호선인데 여기는 달라요. 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해설도 조금 바꿔놓으시고요. 자, 먼저 정책심의위원장 1명과 그리고 여기 1명을 포함해서 5명이 아니라 지금은 해설도 이상한데 7인이라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1명, 7인 이상에서 11인 이내라고 해야 되고요. 뒤에도 또 이상합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소속 무슨 3급 그런 거 아니고요. 고위공무원도 옛날에 있었던 문장이고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의 제1 차관이라고 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뒤쪽도 이제 그 위원도 약간 요건이 좀 달라졌으니까요. 1번은 아주 엉망이 됐으니까 주의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1번, 34번에 1번이 틀렸다. 그 다음 35번에서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있고요. 근데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요건 답은 금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3번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다른 사람한테 사무소 빌려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셔서 남을 빌려주시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사고가 나면 무조건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겁니다. 3번 보셔야 됩니다.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여기서 사무소 제공해서 이런 문장이 없었으면 이런 문장이 나올 겁니다. 네, 사무소 제공에서는 고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누가 사무소 빌려주래 얘기입니다. 사무소 빌려주면 천재지변도 책임을 져야 돼요. 기하셔야 됩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무소를 빌려줬는데 손해배상 책임 지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뻔히 알 수가 있고요. 이제 36번 쪽에서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안 돌아오니까 매도인 쪽에서 자기가 잘못하고도 계약금을 받았는데 예치합시다. 누구 명의로 어느 기관에다가 중간중간에도 뺏어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리 수령할 때 또 매수인이 닫히면 안 되니까 보증서를 발행합시다. 그 보증서 발행해서 누구를 줍니까? 그리고 의무가 4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업무정지라고 했습니다. 별표가 1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설명 중에서 여기는 맞지 않는, 합치되지 않는 설명이니까 틀린 설명은 뭐가 될까요? 자, 1번에서도 맞았죠. 권고를 할 수 있다. 약간 틀렸었고요. 자, 2번도 어려운 부분 아니고요. 3번, 4번까지도 어렵지 않는데 5번 쪽입니다.
보증서 발행해서 누구 주고 찾아올까요? 그 찾아오는 방법도 모르면 나중에 실무하겠냐? 자기입니다. 자, 5번 쪽에 보시니까 매도인 그리고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취할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거래 계약을 해지를 한 후 맞았고요. 그리고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우리 보증서는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 회사에서 두 군데서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공금 신체 보관하고 약간 다릅니다. 네, 계약금 등을 여기입니다. 그리고 매수인한테 교부를 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누구한테 교부합니까? 예치 명의자 그래야 맞습니다. 예치 기관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매수인한테 교부를 거기다가 왜 합니까? 입니다. 예치 명의자가 맞습니다. 왜요? 통장 들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 그때 매수인 거기 때문에 X였습니다. 이런 문제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37번 쪽에서 이제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로 볼 수가 여기는 없는 것은 먼저 첫 번째 가서 보증금을 내거나 입찰표를 써서 내거나 그런 것들을 매수 신청 범위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가서 우선 매수 공자는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것 우선 매수를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면 포기를 하는 것 그리고 당첨 안 되면 낙찰 안 되면 반환을 받아오는 거입니다. 돈을 받아오는 거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할 수가 있을 건데 가서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포기를 하고 그냥 보증금 찾아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됐는데 그 후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항고를 하거나 또는 인도명령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하거나 그거는 법무사는 변호사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못해요. 자, 그런 부분이 꼭 시험 문제 가면 많이 보고 있습니다. 7개가 있을 건데 그입니다. 자, 1번은 맞았죠. 돈 낸다는 소리가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입찰 보증금 내는 건 당연히 되고요. 자, 두 번째 차순위 매수 신고, 최고가 매수 신고 안 돼도 그 사람이 보증금 안 내면, 잔금 안 내면 나중에 차순위한테 기회가 있으니까 그 신고도 가능했었고요. 그 포기도 가능했습니다. 자, 세 번째 공유자는 우선 매수가 있는데 우선 매수 신고하세요 가면 가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들어갑니다. 네 번째 인도명령의 신청 또는 명도소송 이런 것들은 변호사, 법무사가 하는 일, 우리가 못하는 일. 4번이었습니다. 자, 5번에 차순위 매수 신고 같은 거 하는 것도 되고 포기를 하는 것도 되고 법원 당일에 가서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후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37번, 거기는 4번, 여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쪽에서 휴업하고 우리 폐업이 나와 있고요.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여기서 옳은 것은 그래 놨습니다. 먼저 1번에 보시니까 기업번에 3개월 초과해서 초과 맞았죠.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할 경우에 휴업이나 폐업 신고서에다 등록증을 첨부를 하여야 한다. 정확하죠. 휴업 잠시 쉬는데도 등록증 첨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폐업은 당연히 첨부하겠죠. 영업을 아예 안 하니까 기업번은 맞았습니다. 자, 기업번 맞았으니까 1번, 3번만 빠지겠네요. 3번 빼놓고 나머지는 맞았고. 자, 님번입니다. 휴업기간 중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바로 중개사무소 이전이나 이중 소속이 가능하다. 자, 이전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네, 뭐는 안 된다고요? 이중 소속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휴업을 하고 있는데 잠시 옆집에 가서 뭐 하려고 정보 빼오려고 합니다. 안 빼와도 문제가 됩니다. 이중 소속은 안 됩니다. 니은번 들어가면 아예 안 되고요. 자, 세 번째 분사무소도 휴업이나 재개업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신고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관청과 같다. 그 소리가 처음에 설치했을 때 주된 사무소니까 애매하게 지금 둘러붙여놨습니다. 맞았네요, 입니다. 오히려 분사무소 쪽에다 하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신고했었던 주된 사무소에다가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디귿번도 맞았고요. 그리고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전자무소 또는 방문 신고 모두 가능하다. 맞습니다. 변경하고 제게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번도 맞았고요. 3개월까지만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할 필요가 없다. 3개월 초과했을 때 신고하는 거니까 맞았네요. 오히려 3개월부터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럼 틀려요. 입니다. 결국에 민번도 맞았습니다. 자, B번에 휴업기간 변경 횟수에는 제한이 있습니까? 없죠. 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총 휴업기간 안에서 제한도 없다. 자, 먼저 4개월 정도 쉬려고 했다가 6개월까지는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중간에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니은번만 틀렸으니까는 5번처럼
38번은 5번이 바로 정답 보셔야 됩니다. 자, 39번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바로 신고 의무 앞에서 똑같은 문장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신고 의무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아까 폐업을 하다가 재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봤습니다. 자, 2번 보실까요? 개업공사 을은 폐업 신고를 하였으나 달리 적절한, 그러니까 누가 폐업하래 그입니다.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다시 중개사무소 재개를 하고자 한다. 그냥 재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요? 폐업이니까 영업을 아예 안 하겠다고 등록을 완전히 죽여놨습니다. 다시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였을 때? 휴업이었을 때 재개 신고가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저 잠시만 쉴래요. 영원 쉰다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가 재개 신고가 돼요. 여기는 등록 신청을 새로 해야 됩니다. 39번은 2번. 2번이 바로 신고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40번 마지막으로 이제 거리정보 사업자에 대한 우리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거운정 해일 이렇게 봤었죠. 자, 먼저 첫 번째 거짓으로 지정을 받아도 지정 취소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운영 규정에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 아까 운명을 50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잘못을 했을 때 정보 공개 잘못이었습니다. 의뢰받지 않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르게 공개를 하거나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을 때 거기도 지정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 혼란을 초래하니까. 그리고 해산 그리고 사망 계속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 그리고 숫자 1년 이내 망을 설치 운영을 하지 않았을 때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 이제 세 번째 한번 해보실까요? 정말 운명은 500이라고 하는데 감독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거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가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운명은 500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운영 규정은 지정 취소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감독명령처럼 좀 다릅니다. 거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들어가는데 우리 감독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그냥 지정 취소는 관련 없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관련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3번이 바로 여기는 지정 취소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문제까지도 오유분 문제까지도 모두 풀어보셨고요. 조금 이제 정리 안 해놓으시면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내용만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면 점수는 충분히 좀 나올 건데 항상 우리 길목을 점검을 좀 잘 해놓으시고요. 어디가 어떻게 틀리게 한다. 이런 길목을 몽땅 정리하시고요. 자, 지금은 시간이 조금 없으시고요. 자꾸 틀리면은 오답 노트를 다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알 수 있을 정도만 뭐는 뭐다 이 정도만 써놓고 과목별로 모두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걸 계속 보시면 머리도 염치가 있지 계속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해놓으시면 시험장에 가도 정말 100점 만점에 제가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100점 만점을 받으신 분도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 정도로 이제 90점은 명함도 못 내미니까요. 웬만하면 거의 만점까지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합격해서 꼭 중개업 실무하시면서 목적하셨던 거 달성하시면서 이제 좋은 소식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